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 교육을 진행하게 된 사립유치원회계 중앙상담센터 팀장 전효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오고 또 결산을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 음,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교육이 결산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게 예산 결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교육 종료 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 마이크는 다 끄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개요부터 결산의 사전 작업과 결산의 처리 순으로 알아보겠는데요. 결산의 사전 작업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정리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리 추경은 따로 교육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정리 추경을 결산 전에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마지막 추경인 만큼 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월 신청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사전 작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마감부터 결산 확정까지 네, 진행하는 결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산 현황이나 결산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저희 교육 시간이 3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도 종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많아지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산은 매월 마감 처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입과 세출의 집계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결산 기간이 되면 2월이나 불용 처리, 잉여금, 결산 확정의 결산 업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결산의 결과로 실제의 통장과 통장의 잔액과 결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 현황이나 결산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마감은 매월 마감 처리 진행을 해서 더 이상 결제 요청이나 일개를 추가할 수 없도록 결산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월마감 이후에는 세입이나 세출 집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산 현황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진행은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절차를 하여 또 결산이 확정되면 결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의 절차는 K-에듀파인의 메뉴만 봐도 절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메뉴의 구조도를 그려놨는데요. 네, 메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모든 결산 절차와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립유치원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가 회계 연도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회계 연도의 징수와 원인 행위는 2월 말까지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2월 말에 모두 다 종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납 폐쇄라는 기간을 두었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에 20일까지, 즉 3월 20일까지 수납이나 지출을 마무리해 주시면 K-에듀파임 시스템을 통해서 월마감, 2월 확정, 그리고 2월 마감, 불용액 처리, 잉여금 처리, 결산 확정 등의 결산 처리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처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결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결산서와 예산 이전용 내역, 2월 경비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첨부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40일 이내 이사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제출을 완료해야 결산 업무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럼 결산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결산의 정의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재정과 수입,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예산 편성의 자문이나 의결은 사전적인 의미를 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잘했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통계 자료도 될 수가 있고요. 사후적 통제이니만큼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세입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 내역,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과 또 미수납액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세입 예산액은 마지막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 예산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된 총 징수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의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으로 완료된 징수건으로 수납된 총 금액을 세입 결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말 그대로 수납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미수납액을 수납하려면 2월에서 차년도에 수납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징수 결정액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받지 않겠다 하는 금액을 우리가 불납 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 금액을 불납 결손액이라고 하고요. 만약 차년도에 받지 않을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불납 결손 결의를 진행한 후에 2월 결의를 진행을 하셔야 차년. 다음 세출 결산은요. 세출 목별로 집행 내역이나 예비비 지출 내역, 이전용 내역, 그리고 명시 또는 사고 등 2월 내역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출 예산액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 예산액을 말을 하고요. 예산 현액은 이 예산액에 전년도 2월액과 예비비 증감액 그리고 이전역 증감액이 포함이 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예산 현액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 그리고 이체 확정까지 완료된 지출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액은 예산 현액 중에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등으로 차년도로 2월을 해서 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불용액은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말합니다. 즉 예산 현액에서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다음 연도 2월액을 할 금액을 뺀 차액을 모두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이런 2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시 2월의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목적이 않을 것을 예상,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명시 2월을 한 금액은 차년도에 사용을 다 못한 경우라도 다시 명시 2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차년도로 꼭 2월을 해야 한다면 명시 2월은 불가능하지만 사고 2월로는 가능합니다. 네, 다음 사고 2월은 원인 행위를 진행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차년도에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사고 2월 처리로 진행을 합니다. 이 사고 2월은 다시 2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4년도에 사고 2월로는 가능하지만 사고 2월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2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계속비 2월은 공사나 제조, 그 밖에 사업의 경우에 장기적인 겁니다. 참고로 사업 기간 내에만 계속비 2월이 가능하고요. 계속비 사업 기간 마지막 해는 사고 2월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5년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순세계 잉여금을 보겠습니다. 목적 사업비 등을 사용 잔액을 반납을 하는 목적으로 어, 교부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 반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2월 반환금이나 당해년도 반환금 버튼을 이용해서 2월한 예산을 증액해서 교육청으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도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도의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비비 반환금 관리라는 메뉴에서 2월 반환금 버튼으로 반환금을 처리한다면 명시 2월을 진행을 해서 2월 반환금으로 반환금을 증액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렇게 그냥 2월 처리가 됐다면 당해연도 반환금 버튼을 사용해서 반환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에서 2월금이나 반환 예정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잉여금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금액, 즉 현금 출납부의 잔액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금 출납부 잔액에서 차년도 사용 예정인 2월금과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에서 그 밖의 수입의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결산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 예산은 결산 전에 편성을 완료하기 때문에 어, 차기 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진행해야 하는 사전 작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리 추경이나 명시이월 신청, 계속비가 있는 경우에 계속비 사업을 등록을 하고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건, 결제 미처리 건을 확인을 하고 또 수입 일개 누락건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과오납 반환도 확정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 후에 이체 확정이 되지 않은 건도 지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지출 결의를 다시 풀어서 결제 취소를 해서 삭제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할 예정이거나 했거나 한 부분이라면 이체 확정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야 결산의 시작인 월마감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리 추경을 보겠습니다. 그 정리 추경은 회계의 마지막 추경을 말합니다.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이나 너무 적게 편성된 예산을 서로 조정하는 역할을 정리 추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예산 잔액을 충분히 확보해서 감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을 그러니까 예산 잔액을 확인하고 또 원인행위 저장건이나 과목경정 저장건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또 원인행위 금액 중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조정 결의로 감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정리 추경의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예산 잔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립전 예산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성립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성립전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추경의 마무리로 반영을 해주셔야 결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결산 사전 작업으로 명시이월 신청과 또 계속비 사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월마감이 진행이 되면 결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나 결제 취소를 모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명시월 신청이나 계속비 사업을 등록을 해서 결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결제 미처리 건과 수입 일개 검증 건, 그리고 가오납 반환 확정 건, 이런 결의 미확정에까지도 다 월마감을 위해서 월마감이 진행이 되려면 모두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월 마감부터 결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2월이 있다면 2월 확정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2월이 없는 경우라면 건너뛰고 2월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리, 잉여금 관리, 예금 잔액 관리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결산 확정 순으로 이렇게 결산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금 잔액 관리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회계에서 우리가 딱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마무리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를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회계가 겹치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출금 내역이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은 현금 출납부와 통장 잔액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출납부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관리가 되고 통장은 회계 연도 구분이 없죠. 그래서 통장 잔액과 현금 출납부가 맞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예금 잔액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부합 조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결산 확정 전에 반드시 예금 잔액 관리를 진행하셔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 추경을 진행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추경은 한 해의 회기를 정리하는 추경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허수의 예산을 정리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리 추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예산 잔액과 지출 잔액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예산 잔액과 지출 잔액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산 잔액은 예산 현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뺀 차액을 말을 하고요. 이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출항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은 통제가 되죠. 그 세출항에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 없고 또 감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잔액을 잘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지출 잔액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지출 잔액은 예산 현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그 결산 시에 만약에 2월 할 내용이 없다면 이 전체 금액이 불용액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액이 모두 일치한다라면 예산 잔액과 지출 잔액이 같겠지만 원인행위 금액 중에 모두 지급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을 했다면 예산 잔액보다 지출 잔액이 커지게 되고요. 정리 추경을 하더라도 불용액을 그만큼 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과 지출 잔액을 같도록 만들어야 정리추경에서 지출 잔액만큼 감액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불용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추경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시에 감액을 진행하면서 세출 항해 잔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예산 잔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고 원인행위 저장권이나 과목경정 저장권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미처리권을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 전 후에 추경의 반영이 완료되어야 결산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립 전 결제 완료 후에 성립 전 예산 관리를 보면 거기에 예정 차수와 확정 차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 차수와 확정 차수가 동일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확정 차수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추경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산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추경 시에 재원 내에서만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증감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원이 되는데요. 전체 증감액이 0원이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월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모두 다 감액을 해서 2월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추경 때 감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불용액과 세계 잉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잉여금은 수입액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예산은 100이 있고요. 지급액이 50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50을 뺀 50이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납한 금액이 70이고 지급한 금액이 50일 경우에
세계잉여금은 수입에서 지급액을 뺀 20이 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잉여금이 현금 출납부의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용액과 현금 출납부의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불용액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1,000원 단위로 편성을 하잖아요. 원 단위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현금 출납부의 잔액과 불용액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불용액과 현금 출납부 금액이 다르다. 다른 원인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산액별로 불용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과 비슷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불용액을 많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이 100일 경우에는 지급액 50을 뺀 50이 불용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급액과 같은 지급액과 같은 50일 때 불용액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지급액을 맞추면 불용액은 최소가 된다는 거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입액에 맞춰서 불용액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과 수입을 맞췄을 때 현금 출납부와 불용액이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산 감액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별로 좀 지침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면 세입과 예산을 맞춰서 정리 추경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불용액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맞춰서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잘 판단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기준을 뒀다라고 하면 정리 추경 시에 감액만큼 감액을 할 수 있어야 불용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급액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용액은 지출의 잔액이죠. 그래서 즉 예산에서 지급액을 뺀 잔액이 불용액이 되는데 지급액과 맞춰서 감액을 해야 합니다. 추경에서의 감액은 예산 잔액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건의 경우에는 보시면 원인행위는 100이 있죠. 그리고 예산 잔액의 경우에는 예산 잔액은 100이 되기 때문에 감액 가능 금액도 100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액을 해도 불용액이 50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건을 보시면 원인행위가 지급액과 같은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액을 맞췄기 때문에 감액 가능 금액이 150까지 감액을 하실 수가 있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예산 잔액을 확인하시려면 사업 현황 건에서 조회를 하고 재원을 클릭하면 하단에서
예산 잔액과 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예산 잔액보다 지출 잔액이 큰 금액으로 보여지죠. 이런 경우에는 원인행위 금액만큼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이런 부분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원인행위 후에 지출 결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 결의를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지출 결의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회를 하시고 상단의 라디오 버튼에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대상권을 선택 후에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 가능 것만 복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본값입니다. 여기에 체크한 채로 조회를 하게 되면 조정 감액 가능한 건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건들은 모두 조회가 되고요. 해당 건을 선택해서 조정 결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 중에 사고 이월 건이 있다면 이 감액 가능 금액이 결산하실 때에는 사고 이월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을 하실 건이라면 그 건은 남겨두시고 그렇지 않은 건들은 선택해서 조정 결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 결의 작성은 상단에 재무과 개요 등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변경 후 금액일 기지출 금액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정 결의에서 주의할 점은 증감액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변경 후 금액을 입력을 하신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지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중간에 예산 부분에 보시면 기지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정리 추경을 진행을 하는데요. 절차는 다른 추경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먼저 예산 편성 개시 후에 세입 예산들 등록하시고 회출 예산 등록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안 확정을 한 다음에 예산안 조정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는 거칩니다. 그다음에 예산 확정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다음 결산의 사전 작업으로 명시이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신청하려면 예산 잔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 연도에 혹시 명시이월을 했던 금액이 있다면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2월 가능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썼고 또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제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2월 가능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명시월 신청 시에도 2월 제외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예산 현액의 2월 제외는 예산 현액 중에 전년도 2월액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예산 현액이 100이 있고 만약에 전년도 2월액이 10이 있다. 그러면 2월 제외는 90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2월 제외는 원인행위 중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사용액이 10이 있다면 2월 제외는 40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2월 사용액은 원인행위 작성 중 또는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에서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2월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월 잔액, 2월, 예산 잔액 2월 제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산 잔액 2월 제외는 예산 현액에서 2월 제외되는 부분, 거기서 또 원인행위 2월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명시 2월 신청할 때 예산 잔액 2월 제외로 표기되는 금액은 예산 잔액에서 전년도 2월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또 예산 잔액 2월 제외만큼 2월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예산 현액, 네, 예산 현액이 지금 100이 있고 전년도 2월액이 10이 있고 원인행위를 50을 했다면 예산 현액 100에서 전년도 2월액 10을 뺀 90이 되겠죠? 90에서 원인행위를 차감한 네, 40이 2월 잔액 2월 예산 잔액 2월 제외 금액이 되지만 2월 사용액을 12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란을 보시면은 2월 사용액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2월 제외 금액은 40이 되고 2월 사용액을 등록했다면 2월 제외는 50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2월 가능액이 생각보다 적다. 왜 이렇게 적지? 그럼 전에 2월 했는지를 보시고 2월 사용액을 내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등록을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네. 예산관리, 예산운영에 있는 2월 예비비 사용관리라는 메뉴에서 조회를 한 후에 2월 사용액을 등록하려는 예산을 선택을 하시고 네, 하단에서 원인행위건의 명시 2월 사용액 또는 사고 2월 사용액을 2월 사용액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장하는 그 사용액을 등록하는 금액은 원인행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명시월 금액이 크다면 원인행위를 여러 건에 걸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명시월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시월 신청 관리라는 메뉴에서 조회를 하시고 명시월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명시 2월 신청 작성하면 기본 정보에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를 클릭해서 재원을 선택하고 제목과 개요, 요구일자, 사유를 등록합니다. 참고로 명시월 신청 시에는 사업 정보까지 모두 작성을 하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네, 2월 요구액을 입력을 하고 저장하시고 결제 요청까지 진행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2월 요구액은 예산 잔액 2월 제외 금액 내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잔액 2월 제외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 원래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2월 제에 보여진다라는 거는 전년도에 2월한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 2월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앞서 보셨던 예비비 사용 관리에서 2월 사용액을 등록하신 후에 다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경 중이시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출 예산액은 예산 요구액으로 반영이 돼서 명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중이라고 해서 여기 하더라도 지금 예산 현액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목을 클릭해서 결제 취소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명시 2월 신청은 재원별로 한 건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재원으로 추가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있는 재원으로 신청을 이미 했던 재원으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재원은 명시이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전에 신청한 내역을 결제 취소하시고 이전 내역에서 명시이월 금액을 추가해서 추가 수정을 해서 다시 결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결산의 사전 작업은 계속비 사업 등록입니다. 계속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봐온 결과 한 두세 번 한번 문의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신청 관리 밑에 계속비 사업 관리라는 메뉴에서요. 해당 건을 조회하고 계속비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작성 화면에 기본 정보에 재원을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제목 개요, 또 총 사업비, 기간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고 재원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재원 상세에서 목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보면 재원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원 계획에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도별 계획은 5개년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다 완료가 되면 저장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작업들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결산 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결산 처리는 월 마감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월 마감을 진행할 때 미처리된 내역이 있다면 월 마감이 진행 안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립전 확정입니다. 성립전을 결제를 받고 추경 차수에 반영이 돼야지만 월마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상단의 두 건의 경우는 지금 확정 차수가 없죠. 이렇게 확정 차수가 조회가 안 된다면 추경을 한 번 더 진행해서 이 확정 차수를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일개 검증입니다. 일개 검증을 통해서 누락된 일개를 추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개 처리 메뉴에서 날짜 상관없이 일개 검증이란 버튼을 클릭을 하고 누락된 일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 팝업 창에서 일개 일자가 조회가 되는데요. 이 일개 일자로 일개를 추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일개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 일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일개 추가는 건건히 추가를 해주시는 거고 일개 생성은 이전의 일개는 초기화해서 맞는 일개로 재생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개 일자로 수납 일자를 조회해서 일개 추가 또는 일개 생성 중 하나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개 추가하실 때 수납 일자를 아까 일개 누락된 일자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일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누락된 일개를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일자의 수입 일개표 결제를 받았다면 일개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일개표 결제를 먼저 취소하고 일개 추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개 추가를 꼭 하나하나 진행하지 않더라도 일개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에 일개를 맞춰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과오납반환 확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징수결의 목록에 보시면 여기 조회 조건을 설정을 먼저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에 보시면 반환액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직 반환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반환 일자를 설정하셔서 반환 명령 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도 반환 일자로 수입 일개표가 만약에 결제가 되어 있다면 일개 추가가 되지 않듯이 반환 명령 확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입 일개표 결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되어 있다면 결제 취소 후에 반환 명령 확정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과원합 반환 결의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이 금액이 출금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의를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과원합 반환 결의를 결제 취소하시고 삭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출 결의 후에 이체 확정되지 않은 건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지급 명령 목록에서 확정 여부를 미확정 건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고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이체 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혼합처럼 통장 출금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통장에서 출금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이체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출금되지 않은 건이라면 지급 명령 취소 후에 지출 결의까지 결제 취소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이율 대상권이 아니라면 지출 결의 삭제하시고 원인행위도 감액 조정 결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월마감을 진행하기 전에 결산 검증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결산 검증도 할 수가 있는데요. 결산 마감에 결산 검증 메뉴로 이동해서 회계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하단에 결산 검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 내역은 검증값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상이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이 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같은지를 확인해 주는 부분이고 수익과 지출 누락건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검증값이 정상이 아니라면 수납실적, 집행실적, 현금 출납부 등의 메뉴를 확인하면서 누락된 수입이나 지출 내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전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결산 처리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월마감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월마감은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마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회계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월을 선택을 하시고 네, 마감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완료가 되면 해당 월은 결제 요청이나 결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회계 연도라면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마감을 하는 게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납 폐쇄 기간이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차년도 3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결산 진행이 가능하고요. 2월이나 또 잉여금 처리나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년 3월까지 모두 다 마감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마감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월을 선택하고 마감을 클릭하게 되면 결제 승인 대기 목록이라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월마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기도 한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결제 진행 중인 문서나 추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성립 전 예산, 그리고 지출 결의 후에 이체 확정이 되지 않은 건, 또 일개가 누락되어 있는 건, 불일치한 건, 이런 건들이 모두 조회가 됩니다. 수입 일개 누락건이나 결제 미완료 건이 있다면
해당 월 마감 시에 결제 승인 대기 목록이 조회가 되고요. 지출 미이체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추경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성립전이 있는 경우엔 최종 월 마감 시에 결제 승인 대기 목록이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월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마감을 진행하면 결제 요청이나 결제 취소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월마감을 취소하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마감 취소 시에는 최종 월부터 순차적으로 역작업을 진행하셔야 하고요. 최종 월 선택해서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 이력 일자 그리고 사유 내용을 기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월에 대한 마감이 취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일괄 마감 취소라는 버튼으로 한꺼번에 취소도 가능합니다. 네, 마감 취소하면 비고에 이렇게 마감이 취소되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중간 월에 대한 마감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라도 최종 월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를 해서 네, 그 달까지 취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취소한 이력들은 모두 취소 이력 조회 메뉴에서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취소 이력이 많은 경우에 간혹 이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취소 이력조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마감이 완료되면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로 이동을 해서 확정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 연도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조회를 하면 월마감의 수익 여부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는 결산의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과정을 보시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메뉴의 이동도 바로 비고 쪽을 보시면 이동하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듀파인에서는 언더바가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클릭 가능한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결산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월마감 다음이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고이 2월 순으로 2월 확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2월 확정권이 없다, 2월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2월 마감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확정과 마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 2월 확정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재원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상세 내역에 보시면 2월 확정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조회되는 재원은 명시 2월 신청한 재원만 조회가 됩니다. 명시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않았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필요하다면 월마감을 취소하고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시월 신청한 그 2월 신청액보다 이 2월 확정액이 크더라도 또는 작더라도 2월 가능액이 있다면 2월 확정액을 그만큼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월 신청은 500을 했지만 2월 가능액이 2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월 확정액도 그 금액밖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가능액 내에서 2월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명시월 가능액은 전년도 2월액 중에 지출하지 않은 2월액이 차감돼서 조회된다는 내용과 또 세출목 합계 기준으로 2월 확정액 입력 금액을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역은 세출목이 그대로 세출항이 되죠. 그러니까
세출항으로 예산이 통제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세출항의 2월 확정액의 합계는 세출항의 2월 가능 합계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확정액을 입력한 후에 세출 항목 산출 내역을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만약에 차년도에 예산 중에 등록할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서 내용을 입력하시고 저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선택이 완료되면 전체 내역을 저장해 주시고 2월 확정 버튼을 클릭해서 확정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자주 묻는 질문 중에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차년도에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을 명시이월 한 거를 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하게 되면 차년도에 선택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지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세계 잉여금도 그렇고 모든 2월 내역은 2월 사업비로 징수와 수납을 진행하셔야지만 현금 출납부가 맞기 때문에 징수와 수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확정 후에는 2월 마감 전까지 확정 취소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2월 확정 여부가 확정인지 확인을 하고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확정 취소는 명시월 확정하신 후에 차년도에 이 금액으로 2월한 금액으로 품위 또는 원인 행위를 진행했다라면 확정 취소는 불가능하고요. 차년도에 지출액이 없을 경우에만 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 취소하신 후에는 등록 내용도 모두 초기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버튼이 등록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한 내역들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다음 계속비 2월 확정을 보겠습니다. 계속비 2월과 명시 2월, 사고 2월의 진행 순서는 모두 같습니다. 조회한 후에 네, 재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2월 확정액을 입력합니다. 계속비 2월 확정 목록에서 조회되는 재원은 계속비 사업관리에 등록된 재원만 조회가 됩니다. 계속비 2월도 세출항으로 통제가 되고요. 세출항에 2월 가능액 안에서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월 확정액을 입력한 후에 세출항목 산출 내역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차년도의 예산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원하는 예산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전체 내역 저장해 주시고 2월 확정 버튼으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비 2월도 2월 마감 전까지 확정 여부 확인을 하시고 확정 취소 가능하고요. 등록 내역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이월 확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한 후에 재원을 선택을 하고 상세 내역에 2월 확정액을 입력하시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고 이월은 그 원인 행위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마저 하지 못한 네, 그 경비를 차년도로 지출하기 위해서 사고 이월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고 이월 확정 목록에서 조회되는 상단의 재원은 원인 행위 후에 지출되지 않은 것, 즉 2월 대상액이 있는 재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2월 대상액이 없다고 해서 사고 이월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재원 체크해서 모든 재원을 보실 수가 있고 2월 가능액만 있다면 모두 2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월 확정액 입력 후에 세출항 산출 내역의 돋보기 버튼 클릭해서 차년도 예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행 추가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역 저장 후에 2월 확정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사고 2월이나 계속비 2월, 명시 2월 모두 2월 확정 후에 차년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2월 확정하는 부분은 월마감을 최종월 2025년 2월까지만 마감 처리하셔도 2월 확정은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월은 남겨두시고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후 결산 진행을 하실 때는 최종 월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이열도 확정 취소 가능하고요. 예, 등록 내역 삭제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진행 건이 차년도에 있다면 그 내역을 삭제한 후에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2월 확정이 완료가 됐다면 2월 마감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먼저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시고 2월 확정 수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2월 마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월 마감이 지금 상단에도 있고 비고에도 2월 마감 버튼이 있는데요. 동일한 기능입니다. 어떤 거를 클릭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고 2월이 없다라고 한다면 2월 확정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2월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마감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지만 다음 불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월 마감 후에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2월 마감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용액 관리를 보겠습니다. 네, 불용액 관리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한 후에 불용 대상액과 미확정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알림 내용 확인하시고 네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껌껌이 선택을 하셔서 불용 사유를 껌껌이 넣으시고 금액 넣으시고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제일 편하고 미처리 금액이 없기 때문에 미확정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미확정 금액이 0원이 돼야지만 그 다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확정 금액이 0원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확정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불용액 처리가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불용액 확정 후에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불용액 관리도 역작업을 해야 된다면 상단에서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불용액 일괄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네, 다시 결산 진행 확정 관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불용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미처리액도 0원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잉여금, 반환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때 이동하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잉여금 관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해주시고 세계 잉여금과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에서 세출 결산을 뺀 차액을 보여주고요. 네, 이 금액은 현금 출납 후의 잔액과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차년도 반환금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반환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면 이 결산 후 2월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도별로 지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환금 세출 예산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환할 금액을 명시 2월로 차년도로 넘겨서 차년도에서 2월 반환금으로 반환금 세출 예산을 증액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계획을 못해서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2월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년도에 당해년도 반환금이라는 기능으로 반환금 세출 예산을 증액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환금의 세출 예산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모두 같지만 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 결산 후 2월에 금액을 넣고 반환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그러면 세출 예산이 차년도 세출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경으로 증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뭐 2월 반환금으로 또는 당해년도 반환금으로 세출 예산을 반환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미리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전용의 개념으로 반환금을 증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시면 되고요. 지침이 없는 경우도 어느 부분이 편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확인하고 저장하신 후에 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사용 설명을 보시면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산 전 이익과 결산 후 2월에 대한 설명이 하단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결산 전 이입이라는 거는 차년도 회계에 예산이 편성이 된 반환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표시가 됩니다. 보조금 반환 확정액 결산 전 이입은 반환금이 차년도에 편성이 돼 있다는 뜻인 거고요. 순세계 잉여금 결산 전 이입의 금액이 표시된다라고 하면 차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편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산 후 2월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의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에는 세계 잉여금에서 2월 사업비와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에 소개가 됩니다. 이 소개에서 결산 전 이입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결산 후 2월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차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됐다. 지금 결산이란 거는 본 예산 끝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산 전 이입을 많이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결산 후 2월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개가 플러스라면 진행은 가능하고요. 네, 결산 후 2월에 표시된 금액대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 부분은 차년도 차기 추경에 감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소개가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후 2월이 아닌 소개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잉여금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사업비나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너무 과하게 등록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2월 사업비 그리고 반환금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2월 사업비나 반환금도 없는데 그런데도 소개가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정말 큰일이고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세출을 더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세입을 덜 잡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차년도 순납액을 땡겨서 전년도에 지출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처리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개가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중앙상담센터 1566-0066 내선번호 6번으로 문의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잉여금 확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확정 여부가 확정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확정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잉여금까지 완료가 되면 다시 결산 진행 확정 관리로 이동을 해서 잉여금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잉여금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동하기 버튼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 확정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결산 확정 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예금 잔액 관리입니다. 예금 잔액 관리는 필수로 진행하는 화면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 잔액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잔액 관리는 결산 처리에 필수로 진행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결산 확정 후에 등록할 수가 없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계 종료 후에 우리가 잔액 증명을 하거나 통장 잔액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모두 다 하실 텐데 이때 통장 잔액과 결산 잔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출납 폐쇄 기간 때문인데요. 회계는 출납 폐쇄 기간인 3월 20일에 종료가 되지만 통장은 회계 구분 없이 관리가 되죠. 그래서 회계가 겹치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차년도에 출납권이 있다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통장상의 잔액과 현금 출납부의 잔액이 달라서 불부합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결산 확정 전에 예금 잔액 관리를 통해서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하시고 결산 잔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 결산 잔액이 조회가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유치원 계좌 목록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온 계좌를 확인합니다. 이때 불러오는 계좌는 유치원 계좌 관리에 사용 중인 계좌가 불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분이 사립유치원에게 대표 계좌, 수납 계좌, 예치성 계좌, 별단 예금 계좌, 보조금 계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세외 계좌나 기타 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도 적립금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립유치원에게의 별단 예금 계좌다라고 하면 해당 건은 등록 결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세외 계좌나 기타 계좌로 지금 적립금 통장을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계좌에 예금 종류와 잔액을 입력을 합니다. 네, 금융기관의 잔액을 확인하고 예금 잔액 지정 일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 예금 잔액 지정 일자는 통장 잔고 증명한 일자 또는 잔고 확인 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회계가 종료된 다음에 지금 결산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이후로의 날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다 등록이 되었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에 잔고 증명한 내역이나 통장 사본을 남기고 싶다면 하단의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의 잔액이 동일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바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예금 불부합 조서 탭으로 이동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탭으로 이동을 해서 차액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하단에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년도 회계 3월 1일부터 예금 잔액 지정일까지 세입 세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상단의 차액의 금액과 하단의 차액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고 확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불러오기를 클릭했는데 원하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내역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등록은 하실 수 있지만 이 차액과 하단에 있는 세출에서 세입을 제외한 금액이 동일해야지만 확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확정하신 후에 불부합 조서까지 출력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산 확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산 확정은 결산 진행 확정 관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조회한 후에 결산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산 확정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시는 업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관할교육청의 담당자가 결산 내역을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산에 대한 접수가 교육청에서 완료가 됐다면 하단에 있는 교육청 결산 접수까지 동그라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미접수 상태인 경우에서만 결산 확정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사립유치원 회계의 결산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때 돼서 딱 막힌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때 안에 모두 다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결산이 완료가 되면 결산 현황과 결산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어떤 게 원하는 서류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회계연도와 집행연월을 선택을 하시고 결산서 구분을 세입결산서 또는 세출결산서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월마감 관리에서 월마감이 진행이 돼야지만 조회가 되고요. 마감하지 않은 집행여월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출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결산서 구분을 네, 세출 결산서로 두시고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관항목별로 재원 배분이나 또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세입 결산 조서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의 회계 연도와 집행 연월 그리고 금액 범위 등을 선택을 하시고 또 조회하시고 출력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도 월마감이 마감 완료가 되어야 네, 자료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마감 처리하지 않은 집행연월은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별 결산 조서 이 부분은 조금 화면이 다르죠. 상단에 보시면 재원별, 성진별, 성질 재원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회계 연도와 조회 조건 선택하신 후에 재원별로 조회를 할지, 성진별로 할지, 아니면 성질 재원별로 볼지 탭을 선택을 하시고 조회하고 출력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출 결산 조서도 월마감을 진행을 완료하시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 엑셀 저장입니다. 집행실적도 월마감 처리된 자료를 에 대해서만 실적을 볼 수 있고요. 상단에 조회 조건 선택 후에 재원별,
세출 실적, 성질별 세출 실적, 세입 실적 등으로 탭을 나누어 놨기 때문에 탭별로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해서 해당된 내용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결산 현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결산을 마치고 나서 보는 결산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결산 일괄 출력 메뉴에서 네, 원하는 결산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다수의 보고서를 일괄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지금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조회 조건 선택하시고 보고서 종류 선택을 하시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하는 내용대로 전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메뉴는 이제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을 다 마치고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월마감이 진행돼야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고요. 회계연도 선택하시고 조회나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월까지 모두 마감돼야지만 보실 수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결산액을 보시기 위해서는 결산이 마무리되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는 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감 처리돼야 집행연월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회계연도 집행연월 선택한 후에 조회나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출결산서도 회계연도 집행연월 선택 후 조회하시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출 예산 중에 이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전용을 하신 경우에는 결산서 제출 시 이전용 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이전용 명세서 메뉴에서 회계연도 선택하시고 조회하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유치원은 출력을 하셔야 하고요. 회계연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조회 출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명세서의 메뉴는 2월 확정을 진행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회계연도와 2월 종류를 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조회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비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원 선택하셔서 조회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용 사유 현황의 경우에는 불용 처리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회계연도 선택하고 조회 출력 동일한데 이 불용 처리 시를 저희가 일괄 처리로 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의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내역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조회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이 부분도 회계연도 확인하시고 조회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결산서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긴 한데 조회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원하는 서류를 출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의가 많았는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묶어봤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신청을 할 때 2월 요구액은 예산 잔액 2월 제외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금은 제 명시나 제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월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2월 제외돼서 이 가능액이 줄어들어서 조회가 되는데요. 만약에 2월금을 모두 사용을 했다라면 2월 사용액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예산 잔액만큼 2월 요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지금 200이 있고요. 원인행위를 지금 100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이 100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런 경우인데도 100만 원을 입력을 했을 때 항단위 2월 요구액은 항단위 예산 잔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을 한 경우에요. 네, 보시면은 예산 현액은 200이지만 2월 제외는 1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뜻은 전년도 2월이 100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100이 2월 제외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2월 제외에서 이 금액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월금으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인행위는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으로 원인행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월 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액이 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입력했을 때 이 금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알림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 전년도 명시 2월액으로 원인행위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지만 이 원인행위 100에서 2월 제외된 금액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연액 2월 제외 100에서 원인행위 2월 제외 0을 뺀 100만큼 명시 2월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월 사용액을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예산 관리, 예산 운영에 있고요.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전년도에 2월을 한 구분액에 맞춰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약에 명시 2월로 이 예산을 증액하셨다면 명시 2월 사용액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사고 2월로 만약에 2월을 하셨다면 사고 2월 사용액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행위액을 초과한 사용액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행위는 2월로 원인행위를 한 거다라는 걸 기록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보다 이제 2월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여러 건에 걸쳐서 이 명시월 사용액에 맞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명시월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명시월 신청 금액에도 이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제접을 해주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명시월 신청 시에 기본 정보 탭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의인데요. 이 명시월 신청은 결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월마감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마감을 취소하고 신청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요구일자가 월마감이 된 경우에 명시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일자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요. 여기 보면 요구일자가 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2월 7일이면 2월 달에 월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마감 취소를 결제 취소를 해주셔야지만 네,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까지 마감 취소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3월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3월 달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2월을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고 2월 확정에서 모든 재원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인데요. 이 다른 재원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고 2월은 2월 대상액이 없더라도 2월 가능액만 있다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고 2월 확정 목록에는 2월 대상액이 있는 재원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재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 전체 재원 체크를 해야지만 조회가 된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의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 그 결의 대상액, 그러니까 지출 결의를 하지 않은 금액이 해당 건 네, 사고 이월 대상액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고 이월 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인 행위를 조정 결의에서 감액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사고 이월 확정하는 화면에 네, 상단에 보시면 전체 재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원래는 비활성화,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고요. 이 부분을 체크해야지만 전체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잉여금 관리에서 순세계 잉여금 결산 후에 2월에게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잉여금 처리 시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데요. 그 소개가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차년도에 본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과하게 편성한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소개인데 12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마이너스 20이 지금 결산 후 2월에게 표시가 된다는 부분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플러스 금액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2월 확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확정에는 영향이 없고 차기 추경에만 그 결산 후 2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네,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후 2월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림을 한번 보시면요. 잉여금 저장 및 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전 이익과 결산 후 2월이 불일치하므로 4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 바랍니다. 라는 알림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확인을 하시면 네,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결산 후 2월에 대한 금액은 차기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소개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의 소개가 마이너스가 되고 2월이나 반환금이 있는 경우라면 이 금액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개가 플러스 금액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2월 사업비나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0임에도 불구하고 소개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경우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 중앙상담센터 1566-0066 내선 6번으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결산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를 미확정했다는 알림이 조회돼서 이거 꼭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금 잔액 관리는 결산 처리 절차의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금 잔액 관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산 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산 확정을 먼저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예금 잔액 관리를 나중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금 잔액 관리를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네, 회계가 겹치는 기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겹치는 기간 때문에 그 통장 잔액과 결산산의 잔액, 그러니까 현금 출납부의 잔액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금 잔액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잔액 관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금 잔액 관리하지 않고 바로 결산 확정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금 잔액 관리를 진행하시려면 이 알림에서 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클릭하고 예금 잔액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확인 차원의 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금 잔액 관리 안 했는데도 그래도 확정하겠습니까? 라는 알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결산 확정의 취소 방법을 묻는 문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역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할 때 어떻게 취소를 하는지 그 기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메뉴별로 각각 이동을 해서 취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 취소를 했고 어디까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 결산 진행 확정 관리라는 메뉴에서 마지막 처리건부터 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뉴로도 이동하기 버튼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만 보셔도 어디서부터 취소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육청에 접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 접수 취소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취소하시고 잉여금 취소, 불용액 취소, 그리고 불용액도 일괄 취소까지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결산 진행 확정 관리에서 2월 마감 취소 버튼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취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각각 메뉴로 이동해서 확정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감 취소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 건까지만 취소한다 할 경우에는 최종 월부터 역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전체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럼 일괄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예산 결산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울산에서 재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퇴직금 통장을 별단 예금이 아닌 세외계좌로 변경하면 에듀파인에 등록 없이 따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세외계좌는 지금 유치원 회계랑 다른 네, 회계이기 때문에 세외 계좌에서 별단 예금으로 등록한 것은 세외 계좌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후에 세외 계좌에 별단 예금 등록하는 방법도 저희 매뉴얼이나 그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산에는 포함되진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중앙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감사합니다.